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을 2회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운전 전력 현직 강원도 의원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직 강원도 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일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류인출 도의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류 의원은 지난달 2025년 12월 23일입니다. 오후 11시께 밤 11시에 원주시 단구동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과거 음주운전이라고 했을 때 이 과거의 개념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그 시점이 과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발생한 음주운전 횟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횟수를 산정에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이 전력이 그 기산점이 언제이냐,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에 있어서 그 횟수라고 하는 것은 2회 이상이 된다면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이 될 것이고,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일반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형사처벌 그 절차 과정에서 판결할 때까지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처분도 과거에 2회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이라는 점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강원도 도의원인데 음주운전 물적 피해 사고를 난 거죠. 이 접촉사고, 간단한 접촉사고이기 때문에 설사 이 주차된 차량에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까지, 의미 있는 인적 피해까지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그는 이제 물적 피해만 이제 국한이 되는 것이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주차된 차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0.03% 이상 0.080% 미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당시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면허 정지라고 하는 것은 이 운전자가 처음인 경우에만 0.030% 이상 0.080% 미만인 경우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처음인 경우, 다만 또 예외적으로 이 음주운전자가 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30% 이상에서 0.080% 미만에 해당하는 음주 수치라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면 면허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이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의 경우에는 탑승자가 없어가지고 인명피해가 없다. 그러면 물적 피해다. 그리고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행정처분상으로 이게 초범이라면
초범이라고 한다면 11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벌점 100점에다가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습니다. 접촉사고,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래서 안전운전 의무위반 10점 플러스해서 총 110점이 되고 1일 1점의 원칙에 의해서 110일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이 운전자가 처음 초범이라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여기는 실제 운전자가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는 여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 정도다라고만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하고 이번에 처음이라고 한다면 물적 피해를 야기했다라면 이제 110일 면허 정지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운전자는 그 전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이 운전자 류 이원은 이번 음주 접촉 사고 직후 소속 정당을 탈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점심에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시고 밤이 되니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건에 책임을 지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지난 2024년 10월이면 오래지 않은 것이죠. 근간이죠. 2024년 10월에도 원주시 단구동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km가량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며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기 중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 처분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에 음주운전을 해서 약 1km 하고 그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검찰에 송치를 했더니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 판사가 약식 명령에 의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00만 원의 벌금형이라고 하는 거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수치 0.080% 이상의 경우에는 법정 최저형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5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당시에도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0% 이거나 또는 080%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였다. 그래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이와 별개로 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나의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0.080%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그러니까 0.07대 그 정도의 음주 수치의 경우에도 벌금형 5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07% 정도, 그거를 좀 0.080%까지는 이르지 않는 그 정도 수치에서 벌금형 500만 원을 받고 행정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100일 면허정지 처분이 100일 면허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10월입니다. 2024년 10월에 적발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하고 경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고 행정절차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임시운전 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나서 면허 취소를 한다고 하면 10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24년 12월 중에는 이미 임시운전 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 만료되는 날이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이 이제 면허 취소일입니다. 무면허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을 때는 이미 면허 취소가 집행이 되어져서 무면허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 기사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무면허 음주운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 벌금형 500만 원이라고 약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0.07%에서 0.080% 미만에 되는 그 정도 수치, 0.500만 원을 고려하면 그 정도 수치라면 100일 면허 정지가 될 건데, 이 경우에도 2024년 10월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일 면허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100일 면허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00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 감경받을 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50일 감경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면허 정지 기간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이번에 음주운전이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가 되는 거죠. 일종의 무면허 운전입니다. 역시나 무면허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2024년 10월에 적발이 됐고, 이 운전자가 강원도 현직 도의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뭐 도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해서, 이게 구속 사건이 아니고 2024년 10월 사건이 불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는 날짜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늦게 출석을 했다거나 그렇게 되었다면 무면허는 이미 집행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집행되지는 않은 상태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좀 이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과 기간을 고려하면. 그렇지만 이제 운전자가 강원도 도의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의사 일정 등을 고려해가지고 출석을 늦게 한다면 그만큼 행정처분이 지연될 수가 있으니까 그 경우라면 면허 정지, 그러니까 2024년 10월에 면허 취소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서 이번에 음주운전 했을 당시에는 무면허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운전자는 2024년 10월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1회째 음주운전이고 2024년 10월 벌금에 5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고 1회 음주운전, 이번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수치 2회째 음주운전이면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전자는 일단 형사처벌 관계는 음주운전 횟수를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개정되어진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 했을 때 2회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냐, 언제부터 발생한 건을 가지고 2회라고 하는 거냐, 그거는 과거의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로부터 다시 음주운전,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나서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해서 경찰에서 출석한 날, 그 날로부터 10년 이내가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날, 그 날로부터 10년 이내가 아니라 검사가 수사 종결하고 법원에다가 형사 기소를 공소 제기를 한 날, 그 날부터 10년 이내가 아니라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약식 명령에 의해서 약식 명령으로 형 선고를 했던 공판을 거쳐가지고 판결로서 형 선고를 했던 이 형 선고를 한 날, 그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형을 선고해서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2회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중처벌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2024년 10월에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렇다면 이미 확정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적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중처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 2024년 10월에 적발되고 나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되고, 이에 대해서 만약 벌금형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 물적 피해, 그 다음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음주 수치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최대 벌금이 나온다면 7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은 이제 법원 판사가 이제 판단 결정해서 선고를 하는 것이죠. 이것과 별개로 행정처분은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면허 정지이든 면허 취소이든 관계없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는 2024년 10월에 적발됐고, 다음에 이번 건까지 포함해서 2회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되면서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이와 같은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2년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 가능성의 정도는 미래에 언제가 발생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절차 과정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성이 있거나, 또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구성 요건, 그러니까 음주수치 산출 과정 또는 음주수치 결과에 있어서 어떤 위법성, 그리고 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운전이 개념적인 측면에서 위법성, 이러한 절차 과정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구제의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형사처벌의 문제,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물적 피해 교통사고가 야기됐습니다. 이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거나, 물론 보험 처리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나중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보험사에 그 보험금 지급에 해당하는 만큼 거의 100%를 지급을 이제 해야 됩니다. 운전자는. 왜냐하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운전자가 이 피해 차량 차주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해서 합의 종결, 이렇게 합의해서 이제 종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처리 방법도 있고 직접 배상 합의 방법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을 2회 한 경우, 2회 하다가 이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죠. 한 경우에 있어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